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배당연금술사 채널의 영상들을 처음부터 시청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주식 초보인 제 아내가 1억으로 미국 배당성장주 20여 개 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던 영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선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까지 3명이 함께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소재가 하나 더 생긴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머무를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서두르는 투자를 지향하지 않는 이유도 어머니, 아내와 발맞추어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거센 하락장 속에서 꽤나 많이 줄어든 제 계좌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큰 하락을 맞이한 제 계좌를 솔직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하락장에서 나만 안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공개하면서 제 자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락장에서 제 손실을 함께 공유하는 편이 구독자님들을 더 위하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멈춘다면 마음의 위로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투자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계좌 그리고 제 아내의 계좌를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던 제 계좌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어머니께 양해를 구한 후 하락장에서의 어머니 계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2달간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음에도 꽤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계셨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던 수익금까지 포함을 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일 것입니다. 별거 아닌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머니 계좌를 오랜만에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종목들로 시작했던 계좌인데 큰 하락장에서 어머니의 계좌가 제 계좌보다 하락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확인해보니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갈아탄 종목들을 어머니는 끝까지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국내 종목과 미국 종목 둘 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유상증자로 인해 한동안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2020년 9월 장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소중한 투자금을 한동안 횡보할 것으로 뻔히 예측되는 두산중공업에 오랜 기간 묶여있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산중공업을 매도 후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였으며 어머니께서는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며 그냥 보유하시기로 했습니다. 이후 5개월 동안 두산중공업 주가는 흘러내렸고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마이너스 수익률로 두산중공업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진 제 선택이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락 구간을 이겨낸 후 100%에 가까운 수익을 누리고 계십니다. 반면 저는 두산중공업을 매도해서 일시적인 하락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선택인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9개월간 주가가 횡보했습니다. 우량주 투자도 막상 해보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9개월간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며 엉덩이가 무거운 애플 같은 종목들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이 아님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종목임을 잘 알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저는 애플 투자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매도 후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이번에도 번거로우시다며 다른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도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고 역시나 9개월 횡보를 버텨내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보유가 더 나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도 매수와 매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느낍니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행하는 매도와 매수가 정말로 더 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1년가량 큰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상승이 한풀 꺾였습니다. 저는 2021년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했지만 어머니께서는 2021년에는 거의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신다며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 매수하기가 겁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엔 제 수익 증가의 폭이 어머니 수익 증가의 폭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때는 제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머니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상승 사이클에서 수량을 모았던 것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냈었기에 좋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락 사이클로 접어드는 순간 그동안 수량을 모았던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인 것으로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락 사이클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수량을 모아가는 경우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사이클에서 매수한 것이 안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로 접어드는 순간 하락 사이클에서 그동안 수량을 늘렸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지만 주가가 더 빠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괜한 행동을 한 건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이 바뀌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과정이 손실을 늘려가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손실을 보더라도 수량을 끊임없이 모아 다음 상승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상승장에서 불타기를 하는 전략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의 깊이와 길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에 에너지와 감정을 쏟기보단 추세가 변환되는 시점이 올 때까지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량을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락 사이클에서 수량을 모아갈 때 계절과 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락 사이클에서 수량을 많이 모으지 못한 후에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고 상승장에서 수량을 모은 후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뿐이니 제 생각을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작년 9월부터 미국 배당 성장주 20종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제 아내의 1억 계좌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계좌를 열어보면서 저는 정말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들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좌를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제 계좌와는 달리 아내의 미국 배당 성장주 계좌는 하락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미국 배당 성장주 20종목의 6개월간 수익률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에 5,300만원, 국내 주식에 1,400만원, 총 6,700만원을 투자 중이며 3,300만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 3분의 2 정도를 분할로 매수했으며 만일을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는 아직 현금으로 보유 중입니다. 제 계좌가 아니므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 계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300만원을 투자해서 수익률 마이너스 3.18%, 손실 170만원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2달 이상 깊은 하락장을 맞이했음에도 잘 버텨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너스 3.18%보다 더 괜찮은 수익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해외 계좌엔 미국 배당 성장주 20종목과 함께 중국의 GEM 테크놀로지, SOXL, TQQQ, 그리고 블랙록의 폐쇄형 펀드인 BST,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은 미국 배당 성장주가 아닙니다. 이 5종목에서의 손실이 220만원을 넘어갑니다. 따라서 미국 배당 성장주 20종목만 놓고 본다면 손실이 아닌 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맨 아래에 마이너스 65%의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벨로다인 라이다는 계좌를 개설하며 무료로 한 주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들과 수익률을 비교해보기 위해 단 한 주뿐이긴 하지만 일부러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에 찍힌 마이너스 65%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모두 200만원씩 매수했지만 TQQQ와 SOXL의 경우 300만원을 매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커서 추가적으로 100만원씩을 추가로 매수하며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투자한 미국 배당 성장주가
아주 보잘것없는 수치긴 해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SOX의 TQQQ와 같은 3배 레버리지 투자가 문제였던 것일까? 같은 기간 동안 투자했던 국내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를 포함해서 총 3종목에 1,400만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26.9%, 380만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하는 삼성전자 우가 마이너스 12%, 그 외 종목은 마이너스 3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가 무너진 상황이므로 SOX의 TQQQ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단 미국 배당 성장주들이 하락장에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영상들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채널명이 왜 배당 연금술사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SOXL과 TQQQ를 통해 10년 후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 미국 배당 성장주 투자에 대한 신뢰가 뿌리 깊게 깔려 있습니다. 베이스를 단단하게 다져둔 상태여야만 SOXL과 TQQQ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0년을 맘 편히 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보다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제가 직접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해서 얻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계좌로 미국 배당 성장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 제 계좌로 브로드컴, FB, 홈디포 3종목을 시험삼아 투자를 해보며 배당을 받는 기쁨을 직접 느껴봤고, 이런 종목들이라면 주식 초보인 아내가 보유하고 있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얼마 전 손실 중인 계좌를 열어보고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수익은 언제쯤 나? 라고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문자를 받을 땐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락을 걱정하는 듯한 눈치입니다. 다행히도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매도하는 법을 아직 알려주지 않았기에 겁에 질려 자발적으로 매도하는 일은 다행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 20종목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락장 방어였습니다. 이번 하락장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배당 성장주와 SOX의 TQQQ 조합으로 10년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철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현금 보유량이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현금 100%인데 폭락했다? 이보다 좋은 상황 없겠죠? 반대로 현금 0%일 때 폭락하면, 현금 100%일 때 폭등하면 포모가 오겠네요. 언제나 현금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도 현금 보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이 아무리 원칙을 지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투입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기에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투자자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보통은 주가 상승 시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이러한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편이기에 저에게 맞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락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금 보유지만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유지시킬 능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 미약하게나마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배당 성장주에 1억을 투자할 경우 월 20만원 근처의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으며, 이렇게 창출된 현금과 근로소득으로 창출해내는 금액 중 일부를 조금씩 모아서 하락장을 대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만들어내는 것만큼 커다란 현금 비중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하락장에서도 매달 조금씩 수량을 모아갈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기에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SOX의 TQQQ의 주가가 고점 대비 50% 이상 과도하게 빠지는 상황에서 미국 배당 성장주가 주가 방어를 잘 해주기만 한다면 배당 성장주를 일부 매도해서 SOX의 TQQQ로 옮겨가는 선택지도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배당 성장주도 하락장에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함께 빠질 경우 이러한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하락장을 통해 그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되는 것입니다. 상승장은 즐기면 되는 것일 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락장은 언젠가 다시 다가올 상승장을 위해 부단히 수량을 모아두어야 할 시기이지 속상해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투자자는 상승장에 바쁘고 현명한 투자자는 하락장에 바쁠 것입니다. 상승장에선 구분되지 않던 현명한 투자자와 어리석은 투자자가 하락장에선 명확히 구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미국 배당 성장주 계좌를 보면서 미국 배당 성장주와 3배 레버리지 조합이 하락장에서도 생각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저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일부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수많은 하락장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결국 10년 후 남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아마도 그 10년 전에도 역사는 반복됐을 것입니다. 박성준님의 댓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이성을 갖기 전엔 인간은 매년 봄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겨울이 되면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닐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왜 유독 겨울에 그런 의심을 했을까요? 아마 너무 추워서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절의 변화와 기업의 주가 변화가 1대1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울 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객관적 사실들을 끊임없이 되짚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성준님의 댓글을 읽어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댓글만 살펴보더라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되기를 꿈꿨었는데 좋은 구독자님들 덕분에 그 꿈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서 댓글에 답글을 남겨드리는 시간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만큼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기에 한 분 답글을 달아드리는 일을 멈추기가 아쉽습니다. 더 좋은 내용을 담는 영상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기에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구독자님들의 모든 댓글을 변함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정을 갖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합니다.